안녕하세요. 네, 양재구 국어 담당하는 장종훈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 저도 알고요. 예. 아이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열정 하나만으로 우리 애들은 이걸 맨날 견디죠. 자, 국어 설명해 드리는데 그 종이 보면 웬만한 건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실질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양재구가 이제 어차피 교과서도 쓸고요. 프린트도 써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린트 쓰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잠시만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뭐 1등급 키포인트 있는데 교과서에 충실하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 작품을 많이 안 내려고 하신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두 문제 정도는 외부 작품을 쓰세요. 요거 가지고 이제 1등급 변별하려고 쓰시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전에 그 수능의 킬러 문항처럼 요 1등급 변별하려고 쓰는 거고요. 종합형 문제 낸다라는 것은 수능형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형 문제하고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보기 내용이 어디서 가져왔나는 거죠. 교과서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프린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론서 같은 데서 가져오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론서는 출처가 어디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교사용 지도서.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쓰는 건 학생이랑 공통으로 쓰고요. 교과서에 해당하는 뭐 지식적인 측면이나 어구 같은 거 풀이하는 것은 교사용 교과서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자료들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교사용 지도서 같은 데 보면은 참고용으로 써준 약간 일종의 대학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있는데요. 조건이 막연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조건을 좀 세부적으로 주는 학교가 있고 양재고는 좀 덜 세부적으로 주긴 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양재고를 갔으면은 다른 학교랑 비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잘하면 돼요. 여기서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이 막연하다는 것은 이제 단지 뭐가 문제냐면 이제 키워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제 정리 다시 해드리면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과서를 공부하든 뭐라든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뭔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김소월 다 아시죠? 윤동주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김소월이 시가 나오면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를테면 주제는 김소월의 특징이 뭘까요? 웬만큼은 그래 좀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아이들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의 문제예요. 그러면 김소월 하면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별의 정한 쓰면 다 맞아요. 김소월은 이별의 정한이에요. 김소월 시가 막 떠오르는데 뭐 이것도 보면 왜 다 이별의 정한인가? 왜냐면은 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용어를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윤동주 하면 못 떠오르세요. 아, 윤동주 시 보면 뭐 감동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제 윤동주의 주제 혹은 특징을 뭐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자아성찰이라고 불러요. 윤동주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자아성찰 이게 나거든요. 그럼 윤동주 시에는 자아성찰 부끄러움 들어가면 다 맞아요. 이육사 아시죠? 이육사는 조국광복 의지하면 다 맞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소월, 윤동주, 이육사가 그렇게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맨날 나는 자아성찰만 해야 돼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같은 입장에선 시 읽으면서 뭐 감동의 포인트도 따로 있을 것이고 하지만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키워드가 뭐냐면은 요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면 이별의 한 써도 되고 이별의 아픔 써도 되고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이별의 정한을 써야 정답이에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약간 힘들어진 게 그거예요. 정해진 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학원을 다닌다,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진 정답 찾기예요. 그럼 고3 때 돼서 수능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이별의 정한을 풀어서 이제 답처럼 바꾸는 거예요. 이렇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세태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럼 세대하고 세태는 완전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파악해서 단어로 정립시키느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양재구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막연하다는 것은 뭐냐? 그 키워드를 명확하게 넣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 키워드를 안 넣으면. 김수월 했으면 이별의 정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헤어져서 아파요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아니 사실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지금은 애매하잖아요. 그럼 점수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서술형 예시 답안표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시는 거거든요. 명확한 답을 써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럼 정리하시면
키워드 그놈의 키워드 무지하게 많이 들으셨어요. 키워드가 도대체 키워드의 실체는 아시겠죠? 키워드의 실체라는 건 결국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용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문법은 아주 그래서 편한 거예요. 사실은 문법은 용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법을 굉장히 힘들어요, 뭐예요? 그런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안 외운 거예요. 근데 외울 때도 이제 명확한 형태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요, 사실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뭐 다시 공부하고 뭐하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용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용어. 자, 이게 실질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이건 프린트에 없을 거예요. 프린트 뒷부분에 보면 시험지 같은 건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건 시간 나실 때 보셔도 돼요. 작년 시험지 분석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학교에 가서 요거 이제 문법 프린트를 주신 거예요. 무슨 뭐 맛있던지 맛있든지 뭐 맛혔다 맞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시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외워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긴 할 텐데 이걸 보셔야 돼요. 암기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선후 관계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든지 선후 관계 문제 둘이 동시에 가는 거거든요. 둘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게 제가 만들어준 프린트예요. 똑같이 내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첫째 주에 주면은 두 번째 주엔 똑같은 문제를 주긴 하는데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틀려요. 이 순서에 익숙해지면 두 번째는 틀려요. 순서를 바꾸면 내용이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면 이제 문장도 약간 바꾸죠. 그럼 계속 바꿔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프린트 줬다고 해서 요거 그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중에 또 배워 하면은 바꾸겠죠. 뭐 나중에 돼서는 할아버지 나중에 배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내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셔야 돼요. 이게 외우기는 외우는데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양재고는 이게 내신형 문제거든요. 외우는데 어떻게 적용을 직접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기가 주어지면 이제 수능형으로 가는 거예요. 보기가 주어지면. 자,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이제 송민국이라는 작품을 이제 국어 학습지라고 만드셔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틀은 그 출판사에서 주는 이제 교사용 자료 보면 틀은 그대로인데 바꾸셨어요. 바꾸셨고 요거로 수업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실제 학생이 준 수업지예요. 얘가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얘 거 이제 제가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거란 말이죠. 학교에서 필기했던 걸 이렇게 딱 쓰고요. 그렇죠? 요거는 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교과서에는 쓸만한 공간이 없어요. 실제 교과서 보시면 뭐 이상한 그림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집어넣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기가 힘들어요. 특히 바탕이 파란색 돼 있으면 파란색 쓰는 애들 힘들어요. 검정색 쓰는 애들도 힘들고요. 뭐 남녀 차별이긴 하지만 남자애들은 그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하거든요. 잘하는 애는 잘하죠. 근데 남자애들은요 필기하라고 그러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알아보지 못해요. 야 이거 무슨 글씨냐 그러면은 한참 보면서 글쎄요 같이 고민해요. 여학생들은 그나마, 근데 요새 여학생들 하향 평준화 돼서 글씨를 잘 못 써요. 카톡 세대라서 그러는지 글씨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너 이거 뭐라고 쓴 거냐? 글쎄요. 그럼 같이 고민해요.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거 뭐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막 저도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 서로 모르는 거야. 서로 이제 서로 고민하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또 제 필기도 있습니다. 딱 보면은 넌 필기가 안 돼 있는데 예? 왜 안 돼 있을까요? 선생님이 달라요. 앞반 선생님이랑 뒷반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선생님도 필기를 다 모은단 말이에요. 모으면 이제 볼 수 있게끔 제가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로 공부하는 거 참 좋은 건데 일단은 이것도 좀 해보자. 이건 못 보겠다 눈 뜨고. 근데 이거는 참고용으로 주는 건데 자 이거 던져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보는 건 힘들어요. 여기도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글씨를 쓸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판 모델인 거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괄호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빵꾸 뚫기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빵꾸를 뚫어야겠어요? 그 키워드죠. 요구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시조 나오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조선시대 시조.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뭘까요? 충성 막 이런 거죠. 근데 정답은 충성이 아니에요. 지조절개예요. 근데 지조절개나 충성이나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정답은 지조절개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익숙하게 봐야 돼요. 충성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답은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지조절개 써. 그럼 지조절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말한다라는 게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로 나뉘어.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딴이 아니라 그 수업을 이제 받아들여서 아 그게 맞는 말이구나라고 인식하면 그대로 쓰는 애가 있을 것이고 제 거는 답이 안 되나요? 굉장히 좋고 창의적인 자세인데요. 얘네들이 잘 안 고쳐요. 야, 네 거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쓰지 마. 그냥 외워서 이거 써라고 하면은 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험 칠 때 보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데요. 반항을 해요. 자꾸 답이랑. 저랑 반항한다니까. 이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걸 설득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틀렸으니까요. 근데 본인 입장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니까요? 나중 되면 엄마랑 싸워요. 야, 너 이거 봐도 답이 이거잖아라고 하면 왜 그건데 싸운단 말이에요. 어이구, 껐네.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자, 어머님, 애들하고는 길게 대화하지 마세요. 어차피요. 어머님들이 정답이라고 해도 이기지는 못해요. 이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정답인데 이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얘를 설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 생각이 되게 뚜렷한데 근거는 없어요. 이게 저한테 보면 혼은 나는 거죠. 야, 너 그럼 대학 안 갈 거냐라고 하면 가야죠. 그러면 자, 답은 지조절개야.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도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자, 이거 학교에서 나눠준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쪽에 내신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분석 잘해주고 이런 것들은 뭐 자습서 뒤져도 되고요. 뭐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자, 그러면 우리 애들 뭐 우리 양재고 애들 시험 칠 때 어떻게 봐요? 뭐 프린트 나오고 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교과서가 아니고 프린트 나오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요. 사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필기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칸이 너무 좁아요. 칸이 좁아요. 칸이 좀 넓어야지 쓸만한데 얘도 되게 참깨알 같이 작게 쓴 거예요. 이거 보면은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옮겨쓰기 하는 거예요. 옮겨쓰기. 옮겨쓰기 하고 이제 문제 주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응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응용하는 거잖아요. 문학 같은 경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비가 온다라고 하면 비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비가 와서 새싹이 난다라고 하면 긍정적 이미지, 희망, 생명으로 쓰면 돼요. 정답은 희망, 생명이에요. 근데 비가 왔는데 막 흙탕물이 치고 경류가 한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정해져 있어요. 실현, 고난 쓰면 정답이에요. 실현, 고난 말고 뭐 역경 이런 거 쓰면 안 되나? 뭐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실현, 고난을 쓰면 대학 가기가 더 편하죠. 이제 어머니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답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답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느냐. 아는데 어떤 단어로 말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뭐 양재고 보면은 이제 미래형 교과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뭐 주요 시험범위 있고요. 시험범위 있는데 희한하게 양재고는 일단 1학기 중간 때는 문법은 잘 안 해요. 문법은 잘 하고 2학기 때 많이 하는데 요거는 또 상황 따라서 바뀌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학교는 1학기 때 문법을 많이 하는데 양재고는 좀 미뤄서 하긴 해요. 근데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법은 무조건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문학 작품도 이런 거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제 뭐 슬픔이 기쁨에게 하면 슬픔이 그 슬픔이 아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작품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죠. 이런 작품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료 주고 이런 것들 자료 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 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쓴 거 자기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워서 안 까먹는 거 이런 거죠. 과제 많이 줍니다. 이건 이제 서술형 때문에 주는 거예요. 서술형 때문에 애들이 글을 잘 못 써요. 서술형에 답게 글 쓰는 거 있잖아요. 키워드 나가지고 짧은 글 찍기 되게 못해요. 하도 카톡만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고 있는 텍스트가 유튜브하고 카톡에 한정되니까 다른 텍스트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글을 맞춰서 쓰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 가끔 보면 이제 수행 평가 같은데 보면 이제 독서 평가 이런 거 쓰는 때 보면은 가관이에요. 서론만 한 80% 쓰고요. 뒤에 이제 감상 써요. 너 이 책 읽어보긴 한 거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영어를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요. 솔직히 영어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어도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국어 선생님도 불구하고 얘는 영어도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국어 영어 다 못해요. 언어 쪽으로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이제 뭐 클리닉 남겨서 제가 이제 단답형 테스트도 보고 요건 이제 질문 받는 거예요. 질문 받는 건데 아니 이거 보시면 뭐 저 광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실 게 있어요. 이렇게만 보내도 괜찮아요. 사진에다가 뭐 밑줄 긋고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보내도 괜찮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3번하고 4번이 헷갈리는데 4번이 왜 답이에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집 뒤쪽에 어차피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 알고 싶으면은 뭘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답을 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몇 번 문제 뭐다 이런 거 세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도 사실 중요해요. 아싸 맞았다면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다음 문제 나오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맞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 왜냐면은 국어는요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국어 시험은요. 국어는 두루뭉술할 수 있어도 정답이 명확해요. 의지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해서 get 같은 경우가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의 느낌상 이거다 이라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거다 이러는 순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보실 때 뒤에 공부할 때만 사과 들고 깎아서 살짝 가서 구경하실 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러니까 문제집 넘겨보시면 많이 맞으면 되게 기쁘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진짜 맞은 건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정답이야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대답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토인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네가 이게 왜 틀렸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맞았나는가를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국어를 못한다는 이유가 뻔해요. 이과 애들은 숫자가 나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 같은 국어 같은 경우는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조금 약간 복잡해요. 위쪽에도 있고 뭐 아래쪽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문제로 낸다라는 것은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너무 막 두루뭉술 뭐 이렇게 접근한 게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평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내신 가지고 얘네들을 줄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국어엔 근거가 있다. 문학이든 문법이든 독서든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했었죠. 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근거 찾기를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양재구는 서술형 가지고 근거 찾기 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 프린트 이거 나눠주고 나서 여기서 다 외워봐. 여기 안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나와요. 매 주마다. 저는 이제 수업을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하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아니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조금 늦게 끝날 수는 있어요. 테스트 보고 나서 못 외우면 좀 남아서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프린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매 주마다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끝내놓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짰는데 프린트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때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문제도 같이 맞춰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3시간인데 조금 늘어날 수 있다. 그럼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냥 다 맞추고 집에 가라. 이러고 싶은 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학교 프린트하고 교과서인데 거기 한 2문제 정도 외부 작품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외부 작품을 솔직히 말씀드려 찍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다 찍겠어요. 아니 몇 개를 보여줘가지고 그중에 나오면 아주 땡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가 나오든 간에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 그럼 윤동주 나오면 윤동주의 뭐 서시가 나오든 무슨 시가 나오든 간에 머릿속에 자아성찰 부끄러워하면 그냥 정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의 특징을 또 외워둘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학년 때는 좀 암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암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먼저다 암기가 먼저다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돼요. 관동묘곡 하면 어머니도 무슨 생각 드세요? 갑자기 오한이 들기 시작하죠. 관동묘곡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관동묘곡 주제는 뭘까요? 기억은 안 나시지만 보면 대충 아실 것 같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동묘곡 하면 딱 주제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관동묘곡은 더 이상 수능이 안 나와요. 교과서도 거의 다 안 나오고요. 수능에 3번 나와가지고 못 내요. 너무 중요한 작품인데 이미 나와서 못 내는 거예요. 이미 나와서. 그러니까 간혹 뭐 관동묘곡 특강이니 뭐 이런 거 깔려 있으면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나와요. 그거. 더 이상 못 내요. 너무 많이 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볼게요. 교과서 충실하다고 했으면 뭐 학습활동 도움말 어휘까지 또 나올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차피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지는 미리미리 한다는 얘기는 나올 때마다 학습지 해놔야 돼요. 이게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까먹어요. 그리고 분실해요. 남학생들이 괜찮아. 남학생도 괜찮아요. 남자애들 좋아합니다. 가르쳐도 끝이 없어요.
자, 서술형은 키워드 넣어 써본다고 했죠. 키워드 말씀드렸죠. 키워드가 뭐라고요? 요구하는 어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양재고 국어 그리고 국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끝났으니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두 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